7년차 태아보험 전문 유튜브 채널 보험태주구입니다. 우리 산모님들, 예비 아버님들 소중한 아가가 생기고 이 태아보험을 가입해야 되는데 내용도 어렵고 많이 복잡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 태아보험 전문 유튜브 채널 보험태주구에서 태아보험 가입 시에 여러분들께서 꼭 아셔야 되는 모든 내용을 총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추천 설계안도 보여드릴 예정이니까요. 영상 보시고 이대로만 따라 하신다면 100점짜리 태아보험 준비하실 수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4가지 내용 준비했습니다. 2026년 변경된 내용 있습니다. 이 변경된 내용 알려드리고요. 요즘 산모님들께서 이런 질문을 많이 주십니다. 땡 회사 보험금 잘 주나요? 제가 좀 뉴스 기사 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천 설계안, 지금 현재 상품성이 가장 우수한 2개 회사의 설계안을 보여드릴 겁니다. 이대로만 따라 하시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많이들 물어보시는 사은품 담당자 선택 요령까지 오늘 4가지만 보시면 태아보험 완벽하게 준비하실 수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2026년 7년차 태아보험 전문 유튜브 채널 보험태주구에서 태아보험 완벽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 지금 현재 보험료가 소폭 인상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이 실손보험료가 인상이 되긴 했는데 조금 많이 인상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우리 아가가 태어나서 납부할 실손보험 보험료는 이 5개 회사 기준으로 보험료가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25년 1번 회사가 29,530원이었는데 36,230원까지 인상이 됐죠. 이 실손보험이 전체적으로 보험료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산모님들 중에서, 아버님들 중에서 20대, 30대, 40대 분들 4세대 실손보험 가입하신 분들, 나 이만큼 안 내는 것 같은데 우리 애기는 왜 이렇게 비싼가요? 우리 애기가 처음 태어났을 때 보험료가 높게 측정이 됩니다. 왜냐면 출산 이슈나 선천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병원에 갈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이 돼서 이렇게 보험료가 나오고, 아기가 성장할수록 보험료가 낮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36,233원 이 보험료를 계속 내는 게 아니라 아이가 성장할수록 보험료가 인하가 된다. 그리고 2026년도 올해죠. 상반기에 5세대 실손보험이 출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5세대 실손보험은 비급여에 대해서 본인 부담률을 50%까지 늘린다고 하고요. 연간 보장한도도 1,000만 원으로 축소를 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5세대 실손보험이 출시가 되면 앞으로는 이 4세대 실손보험은 가입이 불가하니까요. 여러분들 이 시기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주요 4개 회사를 비교를 했습니다. 저희가 해당 상품의 보험료, 상품성, 약관도 비교를 하고, 이 손해보험협회 공시실에 나와 있는 이 보험금 부지급률, 보험금 청구하고 강제 해약 건수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지표까지 분석해서 회사를 선택을 했습니다. A사 출생후 보험료 39,620원, B사 조금 보험료가 높죠. 하지만 선천보장이 강화가 됐습니다. 47,190원. 2가지 설계안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험태주구 태아보험 전문 스태프들이 태아보험 전체 특약을 의학정보, 통계자료, 7년간 태아보험 전문 채널을 운영하면서 쌓아두었던 청구 데이터까지 반영을 해서 별점 1점에서 5점으로 분류를 했고요. 이 필수 특약과 권장 특약은 최대로, 불필요 특약은 배제함으로써 보장은 최대로, 보험료는 최저로 설계안을 세팅을 했습니다. 자, 태아보험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되는 상품이에요. 이러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추천 설계안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출생후 보험료는 39,620원으로 세팅이 됐는데요. 필수 특약은 최대한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저렴하게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더 저렴하게 세팅을 하다 보면 이런 필수 특약은 감액을 하거나 제외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39,620원에 세팅을 했습니다. 상담을 통해서 설계하는 조정 가능하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2년입니다. 자, 먼저 기본 계약부터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 상해 후유장애 특약 설정을 했습니다. 먼저 정의를 해보면 상해로 충분한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 훼손 상태를 의미를 하는데요. 말이 조금 어렵죠? 제가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장하는 범주가 상당히 넓습니다. 우리 신체 모든 부위가 해당이 되고, 머리카락, 손톱, 발톱 빼고 거의 모든 부위가 보장의 범주로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 상해죠. 척추 압박골절로 인해
인해서 후유장애가 15%가 남았다. 가입금액 1억 원입니다. 1억 원의 15%는 1,500만 원이죠. 1,500만 원을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유장애 정도가 더 심해져서 40%의 지급률이 나왔다 하면 1억 원에 40% 마이너스 15% 25%를 곱한 2,500만 원이 지급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부위에 후유장애가 남았다 하면은 또 1억 원의 후유장애 퍼센테이지로 곱한 금액을 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부주의하고 미성숙한 우리 아가들 상해 특약 과할 필요는 없지만 적정하게 구성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이대로만 구성하시면 충분합니다. 자, 먼저 골절 진단 담보 30만 원 구성했고 골절 진단 치아 파절 제외에 20만 원 구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치아 파절 이가 깨진 겁니다. 이가 깨진 것도 골절이에요. 만약에 아이가 넘어져서 치아가 깨졌다 하면은 치아 파절 제외 담보에선 보장이 안 되죠. 골절 진단 담보에서 30만 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자연분만 하다가 쇄골골절이 됐다. 아이가 소파에서 떨어져서 팔에 실금이 갔다. 실금도 여러분들 골절입니다. 그러면 30만 원 플러스 20만 원, 50만 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상 진단 담보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50만 원을 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 어느 정도를 의미할까요?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표피 전층과 진피의 상당 부분이 손상된 상태를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실제로 저희 어머님들께서 우리 아이들 뜨거운 물에 데이거나 주방에서 화상을 입어서 실제로 병원에 내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아무래도 우리 아이들 피부가 약하다 보니까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에 진단을 받고 보험금 청구를 도와드리는 경우가 덜어 있는데요. 화상 진단 담보는 얕은 화상은 보상이 어렵지만 피부가 약하고 부주의한 우리 아가들에게는 필요한 특약이 맞습니다. 자, 다음 이 상해 1호종 수술 담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해 다쳐서 수술을 했을 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담보인데 1호종 수술이 어떤 거냐?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종에서 3종은 간단하고 빈번한 수술, 비관여 수술 위주로 분포가 되어 있고요. 4종에서 5종은 중대하고 복잡한 수술, 관열 수술 위주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수술 담보는요, 수술의 기법에 따라서 보장을 하기 때문에 보장하는 범주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리고 1종에서 5종, 이 중대하고 복잡할수록 보장하는 금액이 커집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리스크의 크기가 클수록 보장하는 금액도 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상해 1호종 수술 담보는 보장하는 범주도 넓고 리스크의 크기가 클수록 보장하는 금액도 크기 때문에 이런 보험 가입의 목적과 취지에 굉장히 부합하는 특약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질병 후유장애 담보 여러분들 보시면 제가 별점 5점으로 표기를 해드렸죠. 어떤 분들은 질병 후유장애 담보 이 태아보험에서 왜 필요하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으신데요. 제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A사는 5천만 원, B사는 3천만 원이 최대 한도입니다. 자, 질병으로 충분한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 상태를 질병 후유장애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특약은 선천적인 장애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뇌성마비, 다운증후군, 사지결손으로 후유장애가 남아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중요한 거 5천만 원 보장금액 지급받는데 보험료는 385원. 이런 특약은 빠짐없이 구성해 주시는 게 좋겠죠. 다음, 자, 리스크의 크기가 클수록 보장하는 금액도 커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저는 우리 아가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리스크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소아암이라고 생각합니다. B사는 최대 1억 5천만 원, A사는 1억 8천만 원까지 지급을 받을 수 있게끔 설정을 했습니다. 국가암정보센터에 따르면 0세부터 14세의 암 발생 순위 1위는 백혈병, 2위는 뇌 및 중추신경계암, 3위는 비호직기 림프종이라고 합니다. 이런 소아암의 진단을 받았을 때 1억 원, 특정암 다발성 소아암 합산해서 1억 8천만 원을 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소아암 1억 원이면 충분하지 않나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발성 소아암 진단비, 특정암 진단비 합산해서 8천만 원 지급되는데 보험료는 1,511원입니다. 만약 그럴 일 절대 없겠지만 이 보험료 1,511원 때문에 8천만 원을 덜 지급받는다고 하면 내가 가입한 태아보험이 큰 후회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 뇌심장 2대 진단비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이
뇌졸중 진단비 2천만원, 뇌혈관 질환 진단비 2천만원 설정을 했습니다. 제가 태아보험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되는 상품이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보통은 성인보험에서 뇌혈관 질환 진단비를 가입하면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요, 뇌졸중 진단비는 가입을 안 합니다. 뇌혈관 질환 진단비를 가입하면 뇌졸중도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신생아 뇌출혈의 진단을 받게 되면 뇌졸중 진단담보에서도 20%, 뇌혈관 질환 진단담보에서도 20%, 총 8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복으로 구성을 해드렸어요. 다음 허혈심장 질환 진단담보, 급성 심근경색증이나 협심증, 이런 심혈관 질환의 진단을 받았을 때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30세 만기 태아보험에서 허혈심장 질환 진단담보 꼭 필요하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으신데요. 이 태아보험 30세 만기 상품은요, 계약 전환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성인 때 필요한 대부분의 특약들을 이 30세 만기 시점에 우리 아가가 병력이 있거나 특정 이슈로 인해서 보험 가입이 제한이 된다고 하면요, 이 30세 만기 태아보험을 100세 만기나 90세 만기로 전환을 할 수 있는 제도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내가 최초에 가입한 특약들만 계약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혈심장질환 진단담보를 최초에 가입을 안 했다 하면은 해당 특약 계약 전환도 불가한 거죠. 이렇게 태아보험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 어릴 때 발생할 수 있는 특약들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뇌성마비 진단담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천만원 설정되어 있고 비사는 참고로 해당 특약이 없습니다. 뇌성마비는 출생 전, 출생 시, 출생 후 뇌가 미성숙한 시기 뇌의 병변에 의해서 발생하는 운동기능 장애를 총칭한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이 뇌성마비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제 경험상 좀 말씀드리면요, 뇌성마비는 조기 치료가 중요하기 때문에 맞벌이를 하시던 부모님들도 두 분 중에 한 분은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사례도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뇌성마비에 대해서는 이 특약 말고도 다른 특약에서도 중복보장 받을 수 있게끔 구성을 했습니다. 자, 저희가 7년째 우리 태아보험 가입한 산모님들, 아버님들 보험금 청구를 굉장히 꼼꼼하게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1년에 한두 번쯤은 우리 아이들 어린이집에서 수족구에 옮아와서 보험금 청구를 도와드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께서 옆집 누구는 실손보험 말고도 다른 특약에서 30만원 보장 받았다던데 저도 그 특약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십니다. 없다고 하면 굉장히 아쉬워들 하세요. 바로 수족구 진단 담보인데요. 연간 1회 한도로 수족구 진단 시에 30만원 보장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장금액 대비해서 보험료가 저렴한 편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추천드리는 방식은요, 우선 구성해 두셨다가 나중에 특약은 추가는 불가합니다. 하지만 삭제는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 없다고 판단되시면 그때 삭제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태아보험 가입한 산모님들께 일정 주기마다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연락을 드려서 좀 불필요한 특약들은 정리를 하시게끔 권유를 드리고 있어요. 다음 태아보험에서 베스트 특약 질병 입원 일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병 입원 일당 A사 기준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 종합병원 1인실, 다인실 구분 없이 1일에서 30일은 만원 플러스 5만원, 6만원 지급이 되고요. 31일에서 180일은 5만원 하루에 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사는 1일에서 180일 7만원 지급되기 때문에 질병 입원 일당은 A사보다 B사가 더 유리해 보이네요. 우리 아가들 수족구나 원인불명의 고열, 폐렴, 기타 등등으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입원을 하는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저희 경험으로 좀 말씀드리면 우리 아가들 한 번도 입원 안 하는 아가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잔병 치레가 많은 아가들은 1년에 꼭 한두 번씩은 입원을 해서 저희가 보험금 청구를 도와드리고 있는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입원해야 되는데 1인실 특실밖에 없어요. 그런데 실손보험은 1인실과 특실은 기준병실 차액의 50% 하루 10만원 한도로 보장을 합니다. 1인실이 25만원이라고 한다면요, 하루 10만원 한도로 보장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우리 부모님께서 부담을 해야 되죠. 그런데 잔병치레가 많은 아가들은 1년에 한두 번, 두세 번 이렇게 입원할 때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부모님의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태아보험에서 질병 입원 일당이 중요합니다. 앞전에 질병 입원 일당 하루 6만원 플러스 종합병원 1인실에서 입원하면 4만원 추가 보장 받게끔 구성을 했고요. 그렇게 되면 10만원 보장을 받고, 상급 종합병원 1인실에서 입원했다 그러면 10만원 플러스 20만원 하루 30만원 보장 받게끔 구성을 도와드렸습니다. 질병 입원 일당 중환자실 담보, 이 특약 왜 필요하냐? 여러분도 혹시 니큐라고 들어보셨나요? 바로 신생아 중환자실인데요. 우리 아가들 그럴 리 없겠지만 출산 이슈 혹은 이룬둥이로 태어나서 니큐에 입원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앞전에 질병 입원 일당과 중복으로 적용돼서 5만원 추가 지급을 받을 수가 있고요. 6만원 플러스 5만원
10만원, 11만원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질병 입원일 당 부분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저 최대한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다음 수술비 특약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가들 엄마 뱃속에서부터 가지고 태어난 선천 이상 수술, 그리고 자주 발생하는 다발성 수술에 대해서 보장을 받게끔 구성을 했고요. 우선 질병 수술 담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병 수술 담보는요, 면책상 몇 가지 제외하고 모든 수술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A사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요, 선천 이상 수술 보장됩니다. 다만 설소대 제거 수술, 혀 유착증만 제외하고 면책상 제외하고 모든 질병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소성 몽고반점, 화염성 모반으로 인해서 레이저 치료받는 아가들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도 질병 수술 담보에서도 40만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런데 B사는요, 30만원 보장이 되지만 혀 유착증, 설소대 제거 수술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선천 이상 수술에 대해서는 B사가 조금 더 유리해 보이네요. 그리고 질병 1호종 수술 담보, 원인이 질병일 때 1호종 수술에 대해서 수술 기법에 따라서 보장을 하고 1종에서 5종으로 갈수록 보장하는 금액이 커지고 기법에 따라서 보장하기 때문에 보장하는 범주가 넓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해당 특약에서 선천 이상 수술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B사는 선천 이상 수술은 1호종 수술 담보에서는 보장이 불가한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발성 선천 이상 수술 담보 A사 기준으로 10만원 보장이 되고요. 혀 유착증, 대설증, 기타 혁이형, 선천성 비신생물성 모발, 부위계, 선천성 음낭 수종, 피부의 기타 선천 기형 7가지 항목이 다발성 선천 이상 수술로 분류가 되고요. B사는 30만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혀 유착증 수술했다, B사의 경우는 아까 질병 수술 30만원 플러스 다발성 30만원 해서 60만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다만 연간 6회 한도로 제한되는 부분, 이 부분이 어떤 단점이 있냐면 이소성 몽고반점, 화염성 모반은 1년에 레이저 치료를 10번, 12번 받는 아가들도 있습니다. 근데 B사는 6회 한도, A사는 연간 횟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 횟수 제한 부분은 A사가 조금 더 유리할 수 있겠죠. 다발성 선천 이상 수술을 제외하고 모든 선천 이상 수술은 특정 선천 이상 수술에서 200만원 보장이 됩니다. 최초 1회 한도로 A사는 보장을 하고 구순혈이나 구개혈, 토순, 심방, 심실, 중격, 결손, 다발성 선천 이상을 제외한 모든 선천 이상 수술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B사는 연간 6회 한도로 600만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B사가 더 유리해 보이네요. 여러분들 메모하실 필요 없습니다. 영상 다 보시고 위에 번호나 카카오 채널 통해서 문의 주시면요, 저희가 회사 비교 내용, 회사별 부지급률, 그리고 추천 설계안까지 상담을 통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태아보험에서 선천성 심장질환을 보장하는 특약은 정말 중요합니다. 아기 심장에 잡음 소리가 나서 초음파 검사를 해봤더니 심방, 심실, 중격, 결손의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하는 아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수술 기법에 따라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특약, 어린이 개용 심장 수술 담보, 어린이 심장 시술 담보 이렇게 구성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태아 특약은 22주 6일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태아 특약은 뭐냐면 선천 이상 질병을 보장하는 아주 중요한 특약들이에요. 그런데 이 특약들은 22주 6일까지 23주가 되면 가입이 불가합니다. 태아보험을 가입하실 때는 여유 있게 23주 이전에 꼭 준비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1차, 2차 기형검사 이전에 준비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8대 장애 진단 담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B사는 3대 장애로 보장을 하고요.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심한 장애 진단 시에는 300만원 플러스 100만원, 400만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 어떤 분들께서는 태아보험에서 8대 장애 진단 담보가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정말 잘못된 발언이고요. 우리 아가들 제가 보험금 청구를 도와드리다 보면 발달 지연으로 인해서 이 언어 치료 받는 아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언어 치료 시에 이 질병 코드가 R 코드라고 하면 비급여 치료 시에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F 코드로 진단을 받게 되면 비급여 치료 시에 보장이 불가합니다. 이 부분이 몇 년 전에 크게 이슈가 됐었었죠. 그런데 F코드 시에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 바로 이 8대 장애 진단 담보이기 때문에 이 특약은 꼭 빠짐없이 구성을 해주시는 게 좋고, 해당 특약은 최대 500만원까지도 구성이 가능합니다. 다음 장애 출생 담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 출생 담보의 특징은 수술을 하지 않아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종은 심방, 심실, 중격, 결손, 대동맥 혈관의 선천 기형, 사경, 대동맥판 및 삼천판의 선천 기형, 대동맥판 및 승모판의 기형 30만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2종은
2번은 다지증 구순혈 9개월 뇌 기타 선천기형 200만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3종은 사지의 감소 결손 다운증후군 심한 장애로 1000만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 B사는 1종으로 포함되는 이러한 질병들도 사경 이런 질병들도 200만원 지급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선천적인 질병에 대해서는 확실히 B사가 더 유리해 보이네요. 다음 저체중아 입원의 땅. 우리 아가가 2.5kg 이하로 태어나서 3일 이상 인큐베이터에 입원했다. 하루 5만원 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요 특약 위주로 설명해드렸고, 전체 특약 내용을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카카오 채널이나 위에 번호로 연락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 많이 물어보시죠. 특정 회사 보험금 지급 잘 안 되나요? 뉴스에서 봤던 것 같은데 진실이 뭔가요?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전에 8대장애 진단담보에서도 설명드렸던 부분인데 이겁니다. 진단서를 받았는데 발달지원 보험금이 거절이 됐다고 합니다. 계약자 입장 그렇습니다. 발달지원으로 인해서 치료비가 매달 200만원씩 부담을 하고 있는데 보험사에서 지급을 정지했다고 합니다. 치료기간이 너무 오래돼서 금액이 너무 많이 청구가 됐어요. 의료심사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비 청구가 가능한 진단서를 받아왔음에도 자문의 소견이 더 중시된다는 부분이 너무 억울합니다. 이 발달지원으로 언어치료 시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R코드로 진단을 받게 되면 비급여 치료 시에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F코드는 비급여 치료 시에 보장이 불가하다. 그런데 R코드에서 의료자문을 통해서 F코드로 변경됨으로써 보험금 지급이 거절이 된 거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회사들은 이러지 않을까요? 만약에 똑같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다른 회사는 이러지 않고 보험금을 정상적으로 다 지급을 할까요? 사실 회사 선택을 할 때는 이러한 이슈보다는 보험료와 보장을 보시고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저의 경험상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7년 동안 태아보험 전문 채널을 운영하다 보니까 우리 소중한 아가들도 이 언어치료 받는 아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언어치료 의료 자문 건수가 여태까지 0건입니다. 이렇게 계약 건수가 많아도 치료받는 아가들이 많아도 0건이에요. 왜냐면 저희 경험에 따르면요, 대학병원, 종합병원, 재활의학과 등에서 R코드를 많이 부여를 해주고 이 보험사에서도 이 결과를 신뢰를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받아온 결과치에 대해서는 초기 보상 가능하나 이 장기 보상에 어려움을 겪을 거라 판단해서 저희가 고객님들께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의학과보다는 재활의학과를 통해서 언어치료를 진행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담당자가 정말 중요합니다. 사은품 몇만 원 더 받는 것보다 담당자가 정말 중요하고요. 저희가 모든 보험사 디테일한 인수 기준, 보상, 산모특약, 전체적인 밸런스, 부지급률까지 고려해서 회사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믿을 수 있는 7년차 태아보험 전문 유튜브 채널 보험탈출구였습니다. 많은 분들께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보험탈출구 카카오 채널 혹은 위에 번호로 문의 주시면 제가 친절하고 꼼꼼하게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일로부터 1년입니다.